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네, 시작해 보시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지금 접선의 방정식,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형들 기본 유형들도 풀었죠. 그렇죠. 저번에 미분 가능성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필기짝 있으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미분 가능성에서 그 미분 가능한 게 뭐였지, 도였나? 네. 꺼내께서 보내고 부드럽게 이어진 부분이라고 표현했죠. 부드럽게 이어진 부분. 이어졌다라는 건 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다라는 건 뾰족한 점이 아니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연속인 상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미분 가능한데 우리한테 미분 가능성을 물어볼 때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라 식을 주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식의 사이 환경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죠? 식의 사이 환경을 체크할 때는 쌤이 3단계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분리가 되는 포인트에서 미분 가능성을 요구한다면 그냥 대입해서 같으면 연속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아예 식 자체를 미분해서 대입해서 같으면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 같은 거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게 밝혀진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버전이라면 혹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모양들이라면 그냥 그려서 직접 봐라. 그럼 쉽게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면 정석대로 가는 풀인데 우리가 아직은 연습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석대로 간다는 건 연속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미분계수 정이라는 그 식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문제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풀이를 기본 유형이라 하고 그 정리해준 이유는 그 풀이법이 똑같은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었죠. 그죠? y는 fx와 y는 gx가 접할 때 라고 하면은 x가 a 지점에 접한다 치고 그냥 대입하고 미분해서 대입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fx를 x-a의 제곱으로 난 나머지가 gx를 하면 fx와 gx도 그런 관계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본 유형을 묶어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 문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여기 질문 없을 것 같고요. 질문 있나요? 거기에 있니? 154번. 특이한데요? 네, 보겠습니다. 154번은 자, 문제 보시면 원기야. 저번에 얘기했잖아. 154번 같은 경우 봐봐. y는 fx는 지금 fx를 이게 기본 유형이라는 소리입니다. ax 상승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서 b 4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원기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언제 끊어질 확률을 가지고 있지? 혹은 언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문제에서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네요. 그죠? 얘가 x는 마이너스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힌트 몇 개 더 준다는 거야? 힌트 몇 개? 두 개. 첫 번째. 위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과 밑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같아야죠. 넘겨놓으면 a 더하기 b는 3이다. 힌트 한 개 챙겨놓으시고 두 번째 미분을 하세요. 위에 미분하면 3ax제곱 밑에 미분하면 4 그죠? 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3a와 밑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4가 같아야죠. a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b는 저기 집어넣으시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둘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값도 잘 있네. 1번입니다. 뭔지 알겠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는 질문 160번, 161번 뭐 둘 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쵸?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160번은 여러분들 이제 모양에서 쫄거나 얘가 뭔 말하는지가 감이 안 와서 못 풀었지 내용 자체는 쉬워요. 자, fx가 있고요. fx는 3차 함수입니다. 냅둘게요 그냥. gx는 fx인데 얘는 x가 k보다 커나고요. f2k-x인데요. 얘는 x가 k보다 작은 상태입니다. 원격이 몇 차 함수예요? 3차. 얘 몇 차 함수예요? 3차. 그럼 지금 상황이 fx나 f2k-x는 좀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문제 상황은 우리가 아까 푼 154번이나 지금 덜에펴 있는 158번 같은 형태의 상황이거든 지금.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158번 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죠. 옆에 있는 문제처럼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대.
뭔 얘기야? 첫 번째, 위에 K는 FK와 밑에 K는 FK가 같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연속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미분을 때리세요. G'X는 힌트 2개 써야 될 거 아니야. 위에 거 미분하면 F'X고요. 밑에 거 미분하면 이거 합성함수 아닙니까? 미분 때리면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들지 마.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 저는 어떻게 돼? 안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접하시고, 그죠? 그러면 이게 미분한 거죠. 그러면 위에 K를 대입한 거랑 밑에 K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되겠죠. 즉 F'K와 마이너스 K 넣어버리면 F'K가 같아야 돼요. 그죠? 넘겨버리면 이 F'K가 0이라는 거고요. F'K가 0이 되면 되겠다. 그죠? 연속은 당연한 말인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F'K가 0이 돼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겠어? 위에 fx 있으니까 미분 때려서 k를 대입하면 k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네. 는0 처리하면 2차 방정식이 돼서 k 값들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가시죠. 얘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요. 니은 디귿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니은 디귿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니은부터 가시죠. 161번입니다. 161번 가볼게요. 자, 161번을 보시면 기억은 뭐 힌트 2개 적용해 보시면 되시고, 그죠? 확인하면 될 것이고, 니은을 보시면 절대값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라는 말과 디귿을 보시면 x의 k승 f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k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봐봐, 니은이든 디귿이든 둘 다 0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fx를 우리가 신경 쓸 때는요, 요거 두 개만 보면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1-x고, 여기 쓸게요. 1-x고요. 0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0 근처만 볼 거니까 요거만 있으면 되죠. 니은 디귿을 풀 때는, 그죠? 밑에 있는 식은 기억 때문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 1 근처에서의 문제니까, 그죠? 0 근처만 체크할 거면 얘 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니은부터 가볼게. 니은. 절대값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봐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절대값 fx를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얘 써보면 얘 그냥 절대값 취하면 되잖아. 얘 절대값 취하면 되죠. 일단 이겁니다. 그죠? 뭐 절대값 fx 쓰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얘가 지금 0에서 미분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 이용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절대값은 미분할 수 없어요. 절대값은 꺾인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미분을 못해. 미분 가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기본 유형이 아직은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절대값을 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여기 안에 있는 거에 뭘 알아야 돼? 부호를 알아야죠. 그죠? 부호가 뿔마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기점을 기준으로 분리시켜서 식을 두 개로 쓰는 거고, 뿔마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x가 0보다 작은 값입니다. x가 0보다 작은 음수라면 1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이거 양수야, 양수야. 양수네요. 야,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얘는 무조건 양수네요. 절대값은 없어도 되겠네. 같은 식일 거 아니야.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이 있는 게 큰 의미 없겠습니다. 밑에 식도 좀 볼게요. 얘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이 0과 1 사이에서 양수일 거 음수일 거야. 0과 1 사이에 있는 0점 몇몇몇을 제곱하면 1보다 커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1보다 작아요. 얘는 그러면 항상 음수 아니야? 이거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얘도 절대값 처리할 수 있네. 절대값 처리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지. 이해됐습니까? 절대값이 있는 함수지만 다행히도 범위가 되게 좁게 나와 있고 부호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값 처리할 수가 있네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절대값이 없다면 미분이 가능하니까 확인해 볼게요. 1단계 위에 0을 넣으면 1이고요. 밑에 0을 넣으면 1입니다. 연속이야 일단. 2단계 미분을 때리면 위에는 마이너스 1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2x라고 합니다. 그죠? 위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밑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입니다. 다르네요. 미분 불가입니다. 아마 뾰족한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자, 만약에 요거는 쌤이 이제 절대값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했다 보니까
기본 유형으로 풀 수 있는 버전이었는데 오케이? 자 어떤 친구 입장에서는 쌤 이게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겠죠? 아니면 썼다 하더라도 절대값을 풀어낼 생각을 못했으면 우리 풀이로 가면은 기본 유형 접근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단계로 넘어와서 써야지. 못 푸는 게 아니라 2단계로 넘어와서 풀면 됩니다. 그 문제는 봐봐. 니은 다시 풀어볼게요. 지금 fx의 절대값을 취한 요 놈이 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보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 식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아직은 없을 거기 때문에 1단계 접근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2단계로 풀면 되지. 여러분들이 절대값 fx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그리면 돼? fx를 그리고 x축 아랫부분 꺾고 올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 그럼 봐봐. 자 일단 안에 있는 함수부터 그려볼게요. 어차피 얘만 그리면 돼.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려서 그래프로 처리해야지. 까볼게요. x축과 y축이 있고요. 잘 봐봐. 자, 요 직선 그려보겠습니다. 1,0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혹은 뭐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죠? y 절편이 여기 1이고요. 여기 는이 없으니까 빵꾸 뚫어주시고 이런 거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 x가 0보다 작은 범위의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입니다. 이렇게 오겠죠. 됐어요? 오케이? 성훈아 맞니? 잘 보고 있습니까? 네 에너지 그래요. 잘 보세요. 그 다음요. 얘는요. 여러분들 그릴 줄 알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고 꼭지점 0, 마이너스 1 그죠? 꼭지점 0, 마이너스 1 아니야? 얘 그리면은 뭐 아마 이렇게 생겨가지고 x축 있었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y축 여기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문제죠. 되겠습니까? 그때 나는 0과 1 사이만 그릴 거니까 저 그래프는요 0,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1이겠죠. 는이 없습니다. 빵꾸 뚫어주시고 여기만 정확히 그렸습니다. 알겠죠? 요 노란색은 fx 됐어요? 얘를 이제 절대값 fx 꺾고 올립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 꼭지점이야. 올라가면요 정확히 여기가 메워지면서 이렇게 생겼겠네. 이해되겠어? 절대값 fx는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 뾰족하다 봐야 돼? 부드럽다 봐야 돼? 뾰족한 거야. 알겠죠? 쌤, 전 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 개념이 있어야지. 이 점에서 좌미분계수가 뭐야? 조금 왼쪽 점과 접선, 이게 접선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 그죠? 이 점과 오른쪽 점과 접선, 요거 접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꼭지점이라서 그래요. 알겠죠? 접선이 이렇게. 뭐 확연히 다르긴 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알겠습니까? 이건 뾰족한 게 맞죠. 미분 불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기본 유형으로 풀기 위한 식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오면 돼. 그래 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걸 순서 잡아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뭐 잘한 거죠. 미분 불가입니다. 이건 틀렸네요. 이해겠어요? 자, 그 다음 디귿도 유사한데 디귿은 그래프 그리기 좀 빡셀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시로 가야 되는데 디귿 보시면 여기 있을게요. 디귿 x의 k승 fx가 x가 0보다 0에서 미분이 가능한 k의 어떤 조건을 따져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함수도 요거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함수도 정리할 수 있어. 얘 둘만 보면 되잖아. 0만 볼 거니까. 그렇죠? 여기 x의 k에서 곱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x의 k승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승 곱하면 x의 k 플러스 2승 마이너스 x k승입니다. x보다 작을 때와 x보다 또는 앞에 x보다 작을 때 여기 나와있죠. 그죠? 얘는 기본 유형으로 풀면 되겠네요. 00 대입하고 미분 대입하면 되고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런 해석적 팁도 좀 알려드릴게요. 봐봐. 디귿 봐봐. 디귿의 질문이 이거야. 얘가 x의 k승을 곱한 다음에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 k가 있냐고 그러잖아. 그죠? 자, 우리 얘 멘트를 들어봤을 때 최소의 자연수가 있냐고 하는 건요. 이건 k에 딱 두 개의 값만 대입하면 바로 답 확인돼요. 두 개의 값이 뭐냐면 k 1을 먼저 대입해봐. 미분이 가능해? 이거 틀렸네요. 최소의 자연수는 1일 거 아니야. 그죠? 1을 대입했는데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2를 대입해봐야지. 2를 대입해봐. 미분이 가능해? 3이네. 2를 대입했는데 미분이 불가능해? 거짓이네. 왜 2도 안 되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냥 무슨 환경이든 간에 요거는 그냥 이 풀이적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뭐 어쩌고저쩌고 야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가 2지 이러면 그거는 문제 해석이 안 되더라도 K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해결돼. 그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K의 최소의 자연수가 3이지 1, 2, 3 대입하면 끝나잖아.
굳이 정확한 해석관이 필요 없잖아.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프리센스지 사실. 알겠죠? 최소의 자연수가 2냐? 이거는 이거 뭐 장난치는 문제 아닙니까? 1일 때 한번 확인하고 2일 때 한번 확인해봐라. 해결 볼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1을 다 대입해서 00 대입 미분하고 00 대입 체크되겠죠? 2를 다 대입해서 00 대입 미분해서 00 대입 체크 해결되겠죠? 무조건 맞출 수 있죠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 알겠냐고. 너는 알겠니? 예, 얘네들의 멘트도 정확한 분석이 되면 풀이에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쌤은 일반적 증명을 해볼게요. 일반적 풀이. 자, 가보시죠. K는 자연수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죠.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 아니에요. 첫 번째 0을 집어넣어버리면 0 빼기 0이 되겠죠? 0이네요. 밑에 0을 집어넣어버리면 0이네요. 연속입니다. 연속 확실합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위에 거 미분 때리면요 K 곱하기 X의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의 K 있어. 이 위의 식이고요. 밑에 식은요 K 플러스 2의 X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X의 K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이제 위에 0을 대입하고 아래 0을 대입할 때 이제 결과 같은지 확인할 건데 위에 0을 대입하는 순간 이제 꼼꼼한 판단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K가 자연수인데 여기 0을 딱 대입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여기는 K가 자연수면 여기 지금 X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현아 여기 지금 X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겁니까? 그래요? 원기에 X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K가 1이면 잘 들어봐 자식아. 설명해 주잖아 지금 원기가. K가 1일 때는 이 등신아 X가 빵생이잖아. 그럼 X는 없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도현아 어때 쟤? 똑똑해? 아니요 왜 맞잖아. 야 K가 1이면 X 빵생이잖아. 그럼 이거 없는 거잖아. 원기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K가 2 이상이면 여기 2 이상이면 X가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인지가 돼야 아까 같은 그런 센스적인 상황 판단을 못하더라도 풀 수 있겠죠. 수학 실력이 필요한 거지. 일반의 식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 지금 X에 K-1승이나 요 부분요 K가 자연수라서 만약에 K가 1이면 이건 X의 빵승이 돼서 여기는 X가 없어요. 1이잖아. 성훈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K가 만약에 2 이상이면 X의 이 K-1승은 X가 최소한 뭐 1승이든 2승이든 존재는 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보이냐라는 의도의 질문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 0을 대입함에 있어서 만약에 K가 1인 경우는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대입을 해서 체크해봐야 되겠죠. K가 1이면 봐봐. 여기는 1이야. 위의 식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1승이고요. 밑에 식은요 3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도 X가 K가 X가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식이 이렇게 돼. X, K가 1이면 그러면 위에 0을 대입하면 1이고요 밑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다르네요. 미분 불가입니다. K가 1일 때는 미분이 불가하네요. 그죠? 근데 두 번째 K가 2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도 X가 살아있을 것이고 여기도 X가 살아있을 거 아니겠지?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0을 넣으면 0 되고 0을 넣으면 0 되니까 위에는 0이 되겠네. 0을 넣으면 0 되고 0을 넣으면 0 되고 0이 되겠네. 같네. K가 2 이상만 되면 X가 다 살아있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네요. 얘가 말하는 티벳은 3이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상황에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 K라는 그 자연수의 상태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체크시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이런 좀 복잡한 문제는 복습 잘해라. 복습을 꼼꼼하게 해서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수투는 항상 얘기하지만 개념적 파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질문. 167번 보시죠. 쌤 fx, gx라만 쓰고 힌트만 던져드릴게요. fx가
x제곱 더하기 ax고요. 아직 이제 이 함수가 쉽게 와닿지 않아서 이런 게 잘 안 풀리는 거니까 쉬운 문제야. 간단한 문제고. 자, 이거 gx 표현했어야겠죠? 얘 둘 다가 1,5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1,5에서 접할 때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쌤한테 접한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 그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게 동시에 같은 접선인 거죠. 그걸 접한다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자, 1,5에 접한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1,5로 얘가 지나야 될 거네 일단. 거기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F1이 얼마다? 5라는 거고요. G1도 얼마다? 5라는 겁니다. 얘가 1,5로 지났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알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그 점에서 접선이 일치해. 라는 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적용해서 A, B, C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어. 힘내. 넘어가시죠. 45페이지에 이 유형은 잘 풀리던가요? 쌤 풀란 대로 푸니까 답이 나오지 않던가요? 공개 답이 안 나오잖아. 잘 나왔어? 알았어. 잘했어요. 넘어가시죠. 접선의 방정식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다음 배운 게 접선 방식이 뭐였냐면 그 도함수 활용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우리 도함수 활용이라 하면 미분을 왜 배운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왜 구하는 거야? 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1단계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그럼 접선을 먼저 어떻게 세우는데? 첫 번째, 접점이 나와 있다면 그 점이 지나는 점. 그거 미분해서 x가 대입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랑 점 나와서 직선 세우면 정답. 그죠? 그럼 이제 접점이 안 나와 있다면 기울기를 줄 수도 있고 밖의 점을 줄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쓰는 게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흡사 근해 공식 쓰듯이 인수분해 하듯이 가벼워야 돼. 내가 지금 쓰는 이게 알겠죠? 이게 뭐냐면 접점이 안 나와 있으면 접점을 t, ft라 할 거고요. 이 점에서 기울기 f't라 할 겁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식은 아마도 이렇게 있죠. y는 f't 바로 x-t 플러스 ft 되겠죠. 문제에 기울기가 나와 있어? 얘가 나와 있다는 소리야. 기울기가 3인 접선이야? 여기서 t값 구하면 돼. t값이 2개야? 접선이 2개란 얘기야. 밖에 점을 줬어? 밖에 뭐 1,3을 지났는데 그럼 이 식에다가 x1 넣고 y에 3 넣으면 돼. t값이 나오겠지. t가 3개 나왔어? 접선이 3개란 얘기야. 알겠죠? 이 스토리가 너무 몸에 많이 배워서 이게 눈 감고도 쓰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건 알겠죠? 워낙 많이 풀거든요. 알겠죠?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정리했죠. 그래서 이 힌트를 주면 거기에 맞는 접선을 세울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우리 연습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접선을 구함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게 있습니까? 48페이지와 49페이지까지 했는데 우리가 질문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나요? 여긴 잘 구해지고요. 우리 그렇죠? 나중에 힘내서 풀어서 따로 나중에 혹시라도 막히는 게 있으면 따로 질문하세요. 자, 오늘은 50페이지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활용입니다. 여기 접선의 방식 활용에 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복습용인데 188번 봐봐. 이거 여기 푼 문제야. 188 보시면요. 쌤은 또 설명을 위해 fx와 gx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fx는 이거 복습입니다.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2 gx는 x제곱 더하기 얘 둘이가 한 점에서 뭐한대? 접할 때 스톱 두 그래프가 접한다라는 건 뭘 하는 거죠? 힌트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겠죠? 힌트 2개 어떻게 쓸 건데? x는 t에서 접한다 가정하시고요. 맞습니까? ft와 gt가 같을 것이고요. 왜 만났을 거니까 t에서 f't와 g't가 같겠죠.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같겠죠.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기본 유형 2번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 오케이? 요거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사실 앞에 문제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이 한 번 더 연습하러 넣는 거 봐야겠죠? 자, 오늘 새롭게 배우는 접선의 방식 활용은 요거는 저번에 배운 문제 다시 넣는 거고 접선 쪽에 원래 나온 파트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챙겨만 놓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접선을 세울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요 유형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뭐 거의 꼭 나오는 내신에는 꼭 출제되는 문제인데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위의 점의 거리의 최대 최소. 노트 있어요. 이 문제를 먼저 딱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함수를 주는데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곡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프 하나 주고요. 뭐 이런 데다시피 2차. 그렇죠? y는 뭐 x 칩시다. 직선을 줍니다. 여기 y는 mx 플러스. 잘 봐봐. 이 체크 포인트가 명확한 얘기야.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저기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 구해봐야 돼. 직선까지가 씁시다. 까지의 거리. 직선 위의 점. 필기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 구해봐. 뭐 이런 질문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어디에서 거리를 구해야 최단 거리겠니라는 질문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건 어디에 있냐면 얘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고1 때 2차 함수 조금 좀 약간 딥하게 공부한 친구는 거기서 만나요. 알겠죠? 왜냐면 얘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는 지점이 딱 접할 때야. 오케이? 요 접점에서 거리를 구한 게 이게 최단 거리예요. 최소 거리. 최소값입니다. 이랬습니까? 왜냐면 봐봐. 이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거리는 일정할 거 아니야. 그죠? 나머지 점들은 얘보다 멀리 있잖아. 얘보다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을 쫙 시키면 처음 하는 그 점에서의 거리를 구한 게 최단 거리 되는 거죠. 이랬어요? 그러면 요 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문자로 t, ft가 놓으면 이 t라는 점은 어떻게 잡으면 돼? f't가 요 직선의 기울기 아니야? 그게 얼마가 되면 돼? m이 되는 점을 잡아내면 되겠죠. 그럼 그 점에서 맞으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그 정답이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이 이 곡선 위의 점과의 최단 거리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최대 거리는 어떻게 나오냐? 얘가 이제 엎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y는 또 mx 플러스 이렇게 합시다. fx. 점 P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오케이? 이제 문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여기 위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또 얘를 평행이고 똑같은 풀이야. 알겠죠? 평행시켜. 평행시키면 뭐 마지막에 만나는 딱 포인트가 있을 거야. 이렇게. 평행하냐? 됐습니까? 그때의 접점에서 거리 구하면 이게 최대거리야. 왜? 이유는 똑같죠. 아니 거리가 일정한데 나머지는 직선보다 안쪽에 들어있잖아. 거리가 가깝겠죠. 됐습니까? 요때를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 문제는 오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워낙 유명한 문제라 나오면 그림도 안 그리고 풀어야 돼. 알겠죠? 이해겠습니까? 자, 그림도 안 그리고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193번 가볼게요. 193번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됐죠? 그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이해됐지? 그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생기는 그 접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게 최단, 최대 거리의 그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볼게요. 193번입니다. y는 4x-10과 y는 난 fx 할게. fx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왔어. 야, 이 직선 위의 점에서 곡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놈이지. 이해겠어? 오케이? 자, 그림을 이따 설명할게. 일단 풀이부터 합시다.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접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거리가 최단이고 최대야. 알겠죠? 그러면 그 점을 내가 t, ft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t, ft, t제곱이라는 거겠네. 됐어요? 그죠? 어떤 점 p가 있다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즉 f't가 얼마야? 미분하면 2t잖아. 2t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는 점이 최단거리 있는 그 점이야 라는 걸 나중에는 쉽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유명한 문제야. 그냥.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t가 2가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4에서 거리 구하면 그게 최단거리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럼 2,4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구하겠습니다. 4x-y -10은 0이니까. 오케이? 거리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저번에 정리한 거 있죠? 기억하십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7분의 절대값 2,4를 대입하세요. 2,4를 대입하면 8 빼기 4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6. 다음부터 17분의 6이다.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한 짓을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화가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저건 뻔한 문제다, 알겠죠? 유형 정리 딱 챙겨놓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풀면 되는데, 자, 얘가 우리가 뭘 푼 거냐면 그림으로 얘기해 드리면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0,0 y는 x제곱, 그죠? 이미 풀이 끝났어. 그냥 상황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좀 보여야지,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에서 직선이 이게 지금 x절편이 2분의 5, y절편이 마이너스 10, 그죠? 그럼 아마 직선이 뭐 멀리 있겠니? 마이너스 10과 2분의 5 가까이 있겠니? 이 정도? 2분의 5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알겠죠? 그때 난 뭘 구한 거야? 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 구하라. 얘를 평행이동해서 딱 요 접점이 구했더니 어디였어? 2,4였어. 2,4. 그죠? 선생님, 여기서 구한 거리가 최소입니다. 라고 답을 구한 거죠. 알겠죠? 이미 우리가 풀었지만 이 푸는 상황을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알겠죠? 이건 워낙 유명한 유형이라 뭐 그림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최대거리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최대거리요. 194번입니다. 최대거리 보통 이렇게 잘 나와요. 194번 가볼게요. 이 됐어? 194번입니다. 나와보세요. 자, 194 보시면, 자, 194에 함수가 나와 있죠. y는 x제곱 더하기 3x 위의점 1,4와 이 곡선이 x축은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 B가, 여러분 B의 좌표 구해주세요. 그림 그리는 동안 B의 좌표 뭐니? B의 좌표 뭐예요? 여러분? B의 좌표 뭐냐고? 여기 이거 5고 B래잖아. 좌표 뭐야?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3,0이죠. 됐습니까? 이거 뭐 구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건 어떻게, 그지? 네, 여러분 친구 바로 봐야지. 2차식 나오면 인수분해 기본이고 꼭지점 챙기는 거 기본이,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건 그냥 봐야지, 그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자, 여기 위에 P가 있대요. P가 어딘가 있는데, P가 있어. P가 1,0이야. 어딘가 있는데 뭐라 했냐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를 구해라 이 말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무슨 말이죠? 자, B랑 A는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알겠죠? P는요 여기로 움직이고 있어. 나한테 구하라는 게, 야, P를 잡으면 삼각형 APB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넓이가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그때 점 P의 좌표 구해봐, 이게 질문인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얘는 그림 줬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밑변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뭐 거리 구해볼까? 루트 차의 제곱 16 더하기 16 4로 지인다고 보네요. 그죠? 뭐 넓이 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P가 여기 움직이면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네요. 그죠? 제일 높은 지점의 P를 잡으라는 얘기네. 거기 좌표 얼마냐고. 그 말은 저 얘기니. 저 최대값 문제를 맨날 이렇게 내요. 알겠습니까? 삼각형 넓이로 냅니다. 알겠죠? 그럼 무슨 얘기야? 선생님, 여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P를 잡으라는데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 어디 있다고 그랬어? 얘를 평행이 동안. 그럼 여기쯤 뭐 접선이 생기지 않을까? 이쯤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엄마야? 저랑 편한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P가 여기 쓰면 되겠네. 이렇게 써? 평행한 접점이 P일 거 아니야. 얘를 지금 A, B라 놨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특징이 뭐라고? 이거 fx라 가정하면 f'A가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를 모르는구나.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죠. 그죠? 기울기 봅시다. 기울기는 x좌표 차분의 4분의 y좌표 차 4네. 기울기 1입니다. 그죠? 선생님 기울기가 1대1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구하겠습니다. fx 여기 있어요. 미분 때리면 이거 2a 더하기 3이야.
2x 더하기 3 거기 a는 2a 더하기 3이 1 되면 돼. 2a가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피해 좌표는요 마이너스 1, b는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게 P의 좌표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옵니다. 알겠죠? 거리 최대값은 보통 이렇게 삼각형 세팅해 놓고 그 넓이를 요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챙겨 놓으시고 자, 한 개만 더 얘기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됐어요? 접선 얘기 끝납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접선을 구할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정해집니다. 첫 번째 저번 시간을 통해서 접선을 세울 줄 알아야지. 알겠죠? 접점을 주든 안 주든 접선을 세워야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뭐 배웠어? 접선을 좀 세울지 아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레벨업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곡선 위의 점과 직선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 요구할 수 있어. 저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팁 정도 쓸게요. 이건 내가 수원에서 지수로 구할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인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봐봐. 나한테 이제 이런 식의 질문합니다. 야, 얘의 값을 구해봐.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 뭐고 한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뭐고 한 거예요? 이거? 어떤 기울기? x1, fx1과 x2, fx2 사이의 기울기. 그죠? 기울기. 우리가 뭐 그 미분 쪽에서 배운 용어를 쓰면 평균 변화율. 그죠? 맞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이런 기울기 체크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 내는데 x1분의 fx 내가 얘기한 지 몇 번 됐는데 저거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시간에 무슨 얘기야? 성원아 무슨 얘기야? 저렇게까지 껌껌껌하고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닌데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회 안 나는 거 혹시? 저 얘기한다는 거죠. 이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 기울기인데? 예원아 기울기 맞아요? 무슨 기울기죠? 그건 모르겠고 원래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 진짜 기울기. 무슨 기울기? 오! 너 이렇게 똑똑해.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 똑똑해. 여기 0이 생략돼 있는 거라 그랬잖아. 기존 친구들 들어본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 번 봤을 텐데요. 0이 숨어져 있는 거야. 이 기울기를 봐야 돼. x 좌표분의 y 좌표잖아. 그거 기울기야. 알겠죠? 0을 숨겨놓은 거죠. 딱 보면 0,0인 거야. 원점만 x1, fx1 사이 기울기 구하는 얘기인데요, 쌤. 이렇게 나와야 돼. 기울기에 대한 정보 되게 중요하다고. 이거는 수원에도 잘 나오고요. 수투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에도 나오고요. 알겠죠? 네. 수능에 잘 나와 이거. 엄청 잘 나와 이거. 알겠습니까? 중요한 해석법이죠. 해석법 알겠죠? 그럼 좀 변형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x1 마이너스 1분의 fx다 이렇게. 이러고 나온다니까 이거. 얘가 뭐 x2 마이너스 1분의 fx2. 얘가 더 작다. 확인해봐라. 이게 뭐야 이거? 기울기지. 도현아 무슨 기울기야? 무슨 기울기냐고? 기울기잖아 기울기. 무슨 기울기냐? 그렇지. 1,0과 x1, fx1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런 눈이 있어야 체크할 거 아니야. 얘 마찬가지. 1,0과 x2, fx2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얘기죠. 1,0 딱 찍고 xf가 여기 있네? 쭉 그어보고 x 여기 있네? 쭉 그어보고 누가 커? 확인해. 뭐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울기한 정보가 바로 탁탁 보여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님 알겠죠? 이런 눈을 가져라. 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근데 계속 그때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다음번 때에는 꼭 대답을 잘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번에 또 정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적용한 문제 하나 가볼게요. 197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된다고. 197번입니다. 가보시죠. 자 197번을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 그래프 줬어요. y는 x라는 그거 놓고 얘가 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함수를 이렇게 여기서 접하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 y는 fx 이렇게. 여기에 a 하나 잡아놨고 x a b 하나 잡아놨어. 약간 좀 더 가파르게 올릴게요. 파악이 좀 쉽게 되기 위해서 a b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쉬운 것부터 갈게요. 디귿이 제일 쉬워서 디귿부터 갈게요. 디귿. F'A와 F'B의 크기를 비교해라. 쌤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비교를 할게요. 알겠죠? 자, F'A가 뭐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네요. F'B는요, X가 B인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죠?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서 큰 겁니다. 얘가 더 크네요. B가 더 큰, A가 더 크네요. 됐습니까? 그거 비교하는 얘기야. 기울기를 볼 줄 아냐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바로 그 다음 쉬운 니은부터 갈게요. 니은의 보기 봐봐. B-A를 나누라고 준 거야. 알겠습니까? 부등식이니까 B가 큰지 확인하시고 B가 크네요. 양수니까 나눠도 부등 안 바뀝니다. 이런 조심해야 돼. 자, B-A분의 FB-A, FA가 니은의 질문이죠. 1이랑 크기가 어떻게 되니? 풀어보면서 얘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얘는 뭐 참고지시지만 쌤이 그냥 풀게요. 뭐 어떻게 되겠어? B-A 나눈 거야. 부등식은 안 바뀌고. 알겠죠? 확인 들어갑니다. A, F에 여기 있죠. B, FB 여기 있죠. 얘 둘을 이은 기울기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요 기울기랑 1이랑 비교해. 1. 1은 왜 준 거야? 여기 있네. 이거 기울기 1이잖아. 그죠? 이 흰색과 노란색을 비교하면요, 흰색이 크네요. 1이 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비교하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 기역입니다. 기역. 여러분, 기역은 보통 이렇게 잘 내요. A, F, B 이렇게. 얘 둘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더 잘 내긴 합니다. 얘는 너무 노골적좋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면 양변에 A, B로 나눠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만날 거야. 주면 A, B 나누세요. 나누면 얘가 분모에 A가 깔리고 분모에 B가 깔릴 거 아니야. 이러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원점에서 A, FA까지의 기울기와 B, F 사이의 기울기를 비교해봐라 이 말이죠. 자, 원점이 저기 있으니까 그려볼게요. 자, 원점 여기 있고요. A, FA 지나고요. 그죠? B, FB 이렇게 지납니다. 알겠습니까? 원점 지나야겠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크네. A가 크네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에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왜 여기가 다 접선의 기울기 얘기잖아. 알겠습니까? 기울기에 비교를 할 때는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밑에 뭐 1,0과 비교할 수도 있고 0,0과 비교할 수도 있고 뭐 힌트는 다양하게 주겠죠. 알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접선하는 얘기는 이걸로 끝. 알겠습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도함수 활용. 그래프 그리기. 거기가 재밌어요. 거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다 가시죠. 가시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또 갑시다. 예.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 도함선에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걸로 다 종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 볼 줄 알고 저 정도 유형 다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그래프 그리기라고 미리 쌤이 언지를 해줬죠. 그래프 그리기를 하러 가시죠. 여기가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프를 지금은 그리는 것만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좀 추론하기도 하고 뭐 예상해서 파악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기 되게 많기 때문에 이쪽이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도함수 활용. 그래프 그리기. 1장 펴놓으시고 그래프는 3차 이상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1, 2차 함수는 그냥 그릴 줄 아니까. 그죠? 1차 함수는 직선이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이나 X축 교점이나 기점 잡아서 그리면 되니까. 그렇죠? 걔는 쉬운데 3차 이상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 미분을 배우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한번 던져드리면 우리가 한번 보여준 데 있는 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A 함수일 때 최고치 아니? A 함수일 때는요 미리 한번 모양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는 거고 그죠?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그렇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3차는요 보통 대부분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최고치 함수면 알겠죠? 그 최고치 함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3차라 치면요 이렇게 뭐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3차 함수면 그죠? 이 오른쪽 끝이라는 개념이 이 함수에다가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저 오른쪽 끝에 어떤 함수의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무한대로 할 때 다항 함수는 차수가 큰 놈만 대빵으로 남고 나머지 의미가 없죠 어차피. 그죠? 그러면 무한대는 집어넣으면 얘는 무한대일 건데 A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플러스 무한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아래로 쭉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고차의 부호로 오른쪽으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른쪽 올라가는 거야. 이 굴곡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야. 4차가 오른쪽 그 최고차가 음수에 오른쪽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5차부터 잘 안 그리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3, 4차 함수인데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이에요. 이건 가볍게 봐두시고 알겠죠? 그러면 이런 함수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건데 어쨌든 3차 이상 함수 다 곡선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곡선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면 원의 그 종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모든 2차 이상의 함수는 다 곡선으로 그리는 건데 곡선의 개형을 함수에서는 크게 4가지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 4가지의 모양이 원에 들어있는데 내가 이 원을 4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건 X축과 Y축이 아닙니다. 그냥 원은 4등분 한 거 알겠죠? 그렇게 생기는 이 4가지 모양이 우리가 배우는 함수 그래프 모양이에요. 알겠죠? 그때 봐봐. 요 모양. 이거 딴 걸로 하지. 이 두 가지 모양을 우리는 이 파란색 두 개를 증가함수라고 해요. 증가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의 모양이 두 가지인 거죠. 알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들은 뭐겠어요? 얘들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런 걸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 감소도 종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감소하는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 위에 있는 놈들을요 위로 볼록 함수, 위로 볼록 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놈들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죠.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종류가 4개인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 증가, 위로 볼록 감소, 아래로 볼록 감소, 아래로 볼록 증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곡선의 종류는요, 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이과로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이라는 파트를 3학년 배울 텐데, 그죠? 그때는 볼록까지 따지면서 그래프를 그려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트에서는요, 그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만 배울 거기 때문에 볼록까지 따지진 않고, 알겠죠? 볼록이라는 게 있는 건 뭐 알고 있는 좋으니까, 알겠죠? 위볼, 아볼이 있는데 우리는 볼록은 안 따지고 증가만 따질 거예요. 언제 증가하냐, 언제 감소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증가함수의 특징과 감소함수의 특징을 따져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볼록은요? 볼록은 지금 따지진 않을 거야. 나중에 이제 3학년이 되면 이과 친구들은 볼록까지는 따져가면서 얘는 이렇기 때문에 볼록이 생기는구나 까지 공부하는 건데 지금 수트에서는요 볼록은 신경 안 쓸 거고요. 그냥 이러면 증가했구나 감소했구나 배우는 거죠. 알겠죠? 그럼 증가함을 어떻게 보냐? 봐봐. 자, 우리는 지금 미분이라는 것 토대로 저런 그래프 개형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미분이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 따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증가함수가 이렇게 증가가 있고 이렇게 증가가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그래프가 y는 fx라 가정했을 때 우리는 도함수가 필요한 거니까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얘네들은 다 양수예요. 증가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서 구하든 다 양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접선을 긋든 기울기인데 양수가 나오는 거죠. 증가함수 특징인 거지. 알겠죠? 선생님 감소함수는요. 너네 봐봐. 감소함수는 이렇게 감소가 있고 이렇게 감소가 있는데 뭐든 간에 그죠? 어느 점에서 감소니까 어느 점에서 접선을 긋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음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곡선의 모양을 따져봤더니 도함수가 fx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와 감소함수가 되는 걸 따져봤더니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도함수가 플러스면 fx는 증가하고요.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fx는 감소하네. 알겠죠? 이런 성질을 알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fx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반대로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해서 fx를 그리는 거예요. 도함수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선생님 도함수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그럼 증가가 감소했겠네. 파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 도함수의 부호가 필요하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봐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fx가 3차였어요.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얘를 미분했어. 야, 미분하면 얘가 2차가 나오겠죠? 그죠? 난 이 2차 함수가 언제 플러스가 되고 언제 마이너스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걸 파악하려면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식이 이렇다 칩시다. 알겠죠? 오케이? 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그릴 수 있죠.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고요. 1과 3을 지납니다. 이게 도함수고요. 오케이? 자, 이걸 왜 그렸냐면 난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니까 여기가 x는 1이 기준이고요. 여기는 x 3이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죠? 그럼 도함수는 봐봐.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값이 같네. 그쵸? 1과 3 사이는요 그래프가 밑에 있잖아. 마이너스 값이 같겠네. 그죠? 3보다 큰 범위는 플러스니까 성분이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도함수가. 그러면 fx는 봐봐.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고 있었겠죠. 1과 3 사이는 감소하고 있었겠죠. 3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있었겠죠. 얘를 그려보면 여기는요 증가하다가 부드럽게 미분간 함수니까 감소하다 다시 증가. 이게 y는 fx.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기준에는 이 x 값의 기준 똑같고요. 알겠습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대입해보면 알겠지. 3을 대입하면 얼마 나올 것이고 1을 대입하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즉 도함수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언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의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3차든 4차든 5차든 그래프 그리는 건 똑같아요. 도함수의 부호만 알면 증감이 파악되니까 이 굴곡이 생기는지 파악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이래요.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그리는 순서 1단계 도함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죠. 왜? 그래야지 f'x의 부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 이렇게 쓰죠. 2단계 f'x의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얘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죠. 뭐 이런 단계로 진행 됩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함수를 하나 구했어. 이게 도함수가 몇 차든 간에 인수분해만 돼 있으면 무조건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려볼게. 도함수를 구했더니 얘가 x-의 제곱, x-의 3승, x-3의 4승, x-4의 5승. 이 정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x축과 교점이 0, 1, 2, 3, 4에 있네요. 그렇죠? 얘를 그려보면 x축과 교점이 0, 1, 2, 3, 4에 일단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그려본 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수를 얘기하면 이게 몇 차야? 15차 함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함수가. 오케이? 자, 이런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그리냐? 자, 두 가지를 신경 쓰는 두 가지를. 첫 번째,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야 오른쪽 올라가. 아까 배웠잖아. 그죠? 최고창 부호가 마이너스야 오른쪽 내려가야 돼. 그럼 반대로 최고창이 플러스야 위에서 출발하면 돼. 얘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출발할 거야. 최고창이 마이너스야 밑에서 출발하면 돼. 이 점을 다 지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출발 위치를 최고창 개수를 잡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단계 요 차수들 있죠. 차수들. 저 차수에 대해서 여기가 적혀 있어요. 홀수 차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짝수 차들은요 튕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튕겨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호가 중요해. 알겠죠? 봐봐. 내가 그려볼게. 자, 네,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최고창이 양수니까 오른쪽에 출발. 됐어요? 이 점들을 다 지나야 돼. 이 점들을. 알겠죠? 오케이? 그려보면 자, 4를 지나려고 하는데 4는 5차야. 그럼 쌤 말로는 지나가면 되죠. 얘는 지나가면 되죠. 이렇게.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3은 4차야. 어떻게 돼? 튕긴다고. 2는 지나가고요.
1은 튕기고요. 0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는 기준 알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세팅이 됐으면 이런 그 홀수 차들은 지나가면 되고 짝수 튕겨야 돼. 지나가고 튕기고 알겠습니까? 짝수차는 왜냐면 일단 중분들에 해당된단 말이야. 물론 얘도 중분이라 표현하긴 하는데 자, 홀수차는 왜 지나가고 짝수차는 왜 튕기냐면 우리는 부호를 보는 입장인 건데 봐봐. 4를 통과할 때는요 4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얘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근데 4보다 작아지면 바로 얘가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내려간단 말이지.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3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4제곱이라 짝수차를 해버리면 3보다 큰 걸 대입했을 때 얘의 부호는 플러스인데요 3보다 작은 걸 대입해도 플러스예요. 그럼 3을 지나면서 부호가 안 바뀐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짝수차는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0만 찍고 다시 내려오고요. 아니 위에 있어? 0만 찍고 올라가는 거지. 부호는 안 바뀔 거니까. 근데 홀수차는 그 숫자가 움직이면서 부호가 딱 바뀌어버리니까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다. 알겠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fx를 그리기 위한 준비 단계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내려서 그리면 되는데요.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다 증가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림을 잘 이쁘게 그려보세요. 부드럽게만 그리면 됩니다. 미분간의 함수니까 이렇게 각지게 그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미분 불가능이잖아. 잘못 그린 거야. 부드럽게 이렇게 잘 그려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자, 가볼게요. 감소하다가 여기 지점에서 0에서 밖에서 증가, 멈칫 증가 하다가 감소하다가 멈칫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y는 fx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여기 x가 0인 지점, 1인 지점, 2인 지점, 3인 지점, 4인 지점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멈칫은 얘가 0을 찍었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잠시 0이 된단 말이야. 다시 내려가는 거죠. 증감이 멈칫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상태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유형이 되게 많은데 모든 문제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알겠죠? fx를 그려야 되는 순간 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 미분 때려서 인수분 해가지고 척척척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를 또 만나게 되냐면 특이한 경우 하나 얘기 드리면요. 가끔 이런 경우 만납니다. fx가 3차야. 4차야. 그래서 미분했어. 3차겠죠? 오케이? 얘가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서 뭐 x-1 잘 봐봐. 주목 이렇게 나왔어. 이건 쉬워. 왜? 3차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 거야. 그러면 x축과 선생님 만나는 게 1과 2와 4가 더 멀리 있죠. 요 간격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림 김에 같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3차는 최고차 양수의 위에서 다일 차이가 지나가겠지. 3차 에센스. 됐습니까? 이거 도함수. 됐어요? fx 그리면 쭉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여기 간격이 더 멉니다.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양이 요 간격이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양이 요 간격인데 얘가 더 멀잖아. 더 많이 내려가요. 그 오른쪽에서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디테일은 좀 알고 있으면 좋다. 모르면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요거 이해되겠죠? 흰색이 fx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인수분해했다는 것은 조립제법을 요구하겠죠. 그건 진행하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4차를 우리가 그 인수분해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요. 뭐 이런 경우. 봐봐. 얘가 1에서 지나는 건 확실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보통 근해 공식을 쓰게 되는데 이거 근해 공식 전에 잠깐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i식 음수예요. 음수. 이거 근해 공식 때려도 허근 나옵니다. 그 말은 x축과 교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럼 얘를 그릴 때는 봐봐. x축과 선생님 만나는 게 1밖에 없는데요? 맞아. 원래 그래프는 아마도 얘를 그리면요. 아마 3차니까 원래 1만 지나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원래 그래프는. 알겠죠? 알겠습니까? 교점으로 나오진 않겠지. 이 허근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도함수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fx가 목적인 거지. 도함수는 단지 부호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기 때문에 굳이 여기 굴곡이 있든가 말든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
그 판별식이 음수라서 허근이 나온 상황이면요.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란 얘기야. 왜? 2차 함수 그래프로 보면 붕 떠있다는 얘기잖아. 어느 값을 대입하든 0보다 클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얘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리냐? 그냥 1만 지나니까 최고차 양수잖아. 이렇게만 그리면 되거든요. 도함수가. 알겠습니까? 왜 여기 0등이 안 나오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 안 준단 말이야. 우리는 얘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fx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어차피 fx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2차 같은 모양을 띱니다. 3차가 이런 식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자주 만나지 않겠지만 한 번 나오면 그때도 풀어드리겠죠. 알겠죠? 미리 좀 봐두란 얘기로 보여드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작업을 통해서 fx 그림 연습을 해보고요. 거기에 할당된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에 얘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뿐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림 그림 연습 좀 해볼게요. 봐봐. 어디냐면 그 사이에 지금 롤과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 알 거고요. 자, 56페이지. 여러분 여기 53페이지는 오늘 숙제 아닙니다. 접선의 활용이 잡히면 그때 배우기 낫기 때문에 오늘 잠깐 스킵해놓고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지금 어디 하냐면 56페이지로 오세요. 5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이제 하면서 관계된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봐봐. 자, 그래프는 이런 순서로 그리면 알겠죠? 요것만 사실은 이번 유형의 핵심 개념은 이게 다야. 이것만 잘하면 되겠냐, 알겠죠? 요것만 잘하면 다 풀립니다, 문제는. 까볼게요. 205번에 1번부터 볼게요. 자, 205번의 질문은 이거야.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공부나 좀 하고 뭐 답도 같이 달아주죠. 뭐 그린 김에 알겠죠? 자, 가볼게요. fx는 쌤입니다. 이름은 fx 할게요. fx는 205번 1번입니다. x 상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가보시죠. 얘를 그려서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파악하래. 알겠죠? 가볼게요. 자, 얘를 그리려면 3차 함수니까 뭐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죠.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인수분 해야죠.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인데 이거 뭐 그리기 쉽죠. 3차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기 쉬워. 2차 함수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x축과 교점이 두 개 있고요.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이해되겠죠? 이건 도함수 그래프. 그죠? 우린 이걸 보고자 하면 아니고 알겠죠? 자,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fx는요. 내려서 뿔마 뿌리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y는 fx입니다. 3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x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 문제 답도 한번 써볼게요. 얘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려니까 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증가 구간 땡땡 감소 구간 땡땡 이렇게 우리 예전에 연속 구간 쓰듯이 알겠죠? 자, 증가 구간 감소 구간 한번 써볼게요. 감소 구간 어디야? 마이너스부터 1까지 감소하잖아.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사실 근데 감소 구간을 fx를 안 그려도 알 수 있죠? 도함수로 알 수 있잖아. 감소구간 도함수 홈수인 거지. 여기도 여기. 그죠? 우리는 뭐 그림 연습하는 거니까. 증가구간 여기지 뭐 여기. 그죠?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 알겠습니까? 이 비교 잘하시고. 자, 감소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요걸 쓰면 됩니다. 구간 마이너스 1,1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여기 정답이야. 이 마이너스 1,1이 좌표 아닙니다. 구간이죠. 증가구간 여기. x가 마이너스로 작은 범위 그죠? 그거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그죠? 여기 어떻게 써?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감소구간과 증가구간 한번 파악해 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그림 연습해야 되니까. 자, 이건 됐고 2번 봅시다. 2번. 자, 뭐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fx는 x 상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려서 증가함수 파악해봐. 우리 뭐 그림 연습하는 거니까 3차 함수 그리려면 미분해야죠.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가 됩니다. 모함수. 인수분해 할게요. 3으로 묶고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네. x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그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성은아 봐봐. 이렇게 생겼어. 여기 2야. 했습니까? 이거 도함수입니다. 그죠? 도함수가
2에서 0이 되긴 하지만 접선이 이루기가 그렇죠? 0이 되긴 하지만 플러스였다 플러스가 되죠? 그죠? 이 어떻게 되냐 봐봐. 증가하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증가하다 멈칫했다 증가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x가 2일 때 멈칫하는 거죠. 도함수 0이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얘는요. 감소 구간이 있어 없어? 없죠. 증가하잖아. 왜 도함수 양수니까. 자, 증가 구간은 이거 구간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표현 잘 들으세요. 구간으로 표현할 때는 선생님 2일 때는 멈칫했는데 이거 구간으로 보면 됩니까? 범위로 볼 때는 얘는 그냥 전체를 다 증가 구간을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멈칫했으나 얘와 조금 오른쪽을 점을 보든 왼쪽 점을 보든 올라가는 게 맞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구간은 그냥 모든 실수 범위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x가 2일 때 x가 2인 순간에 증가 상태에 있냐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자, 증가 구간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 모든 실수 범위에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뭐 딴지를 치고도 선생님 x가 2일 때는 잠깐 멈칫했는데 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구간으로 보면 이게 2일 때만 멈칫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올라가잖아. 구간 맞아. 근데 질문을 야, x는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냐? 라고 물었으면 아니야. 왜? 2인 그 시점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야. 멈춤 상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뭐지?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x가 1일 때 증가 상태에 있어라고 하면 참이죠. 왜? 1일 때는 도함수가 양수 맞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알겠죠? 근데 2일 때는 올라가는 중은 아니니까 어쨌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그 시점을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0이 되는 케이스는 빼야 되는데 알겠죠? 범위로 볼 때는 0에 이렇게 접하는 지점들은 그냥 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표현 방식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줄 줄 아니까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어떤 범위들을 파악해낼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극값 구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그래프리가 왜 빡세냐면 여러분 봐봐요. 요거 지울게요.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동함수 활용 파트에 유형이 많아. 지금 이 그래프 그리기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은 사실 끝났어. 이것만 잘하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하게 된 거야? 3, 4차 함수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질문들을 할 건데 질문의 유형들 되게 많은 게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방금 한 것처럼 증감을 파악해봐 이런 질문 합니다. 얘는 필기 정리했죠. 도함수의 부호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번째 극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낼 겁니다.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서 업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극값 존재 유무가 극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파악해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겠죠? 풀이는 다 똑같아.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세 번째 유형이 최대치 소구해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 볼 줄 아니까. 여기에 또 활용 문제가 또 있어. 대충 얘기할 거야. 네 번째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찾아봐 이런 얘기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등식에서 그래프에서 한번 해봐. 여기에 들어있는 기본 유형이 이만큼이에요. 5가지. 풀이는 싹 다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알겠죠? 요거 그리는 거 하나 알려주고 문제를 몰래 던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교과서에 수록 때 기본 유형이고요. 거기 다 응용시킨 문제들이 있고 거기도 심화시킨 문제들이 있고 활용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타고 가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중심의 틀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알겠어요? 거기에 이미 우리 1번 유형 처리한 거야. 증감 파악은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극값 구하기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건 지울게요. 이것도 필기장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뭐 없는 부분 있으면 추가하면 되고요. 없을 거예요. 없는 부분이 다 있을 거니까 지우고 봐봐. 자,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제가 다들 힘들어 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저기 한 덩어리야. 그냥 설명할 거 별로 없어. 그림 그릴 줄 아니까. 봐봐요. 주모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자, 연발이 짧아요. 파이팅! 자, 2번입니다. 2번 극값 구하기. 너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극값 한번 구해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뭘 배워야 돼? 이 극값이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정확한 명칭이 극점이라고 표현하는 극점. 이 극점이 뭐냐면요, 증감이 바뀌는 지점.
극점이라 불러요. 극점. 알겠죠? 그러면 극값이라는 건 그 점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점의 함수값이라는 게 당연히 x값이겠어, y값이겠어, 도현아. 그 점의 함수값이라는 게 그 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y좌표죠. 모든 값은 다 y좌표죠, 알겠죠? 극값은 이제 극점이 되는 그 점이 y좌표. 그거 구하는 얘기면 되겠죠. 그러면 증감이 바뀌는 지금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선생님 뾰족한데? 미분 불가능입니다. 알겠죠? 미분 불가능인데 여기에 지금 극점이 몇 개 있냐? 2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알겠습니까? 선생님 얘는 미분 불가능한데요. 상관없어. 극점은 그냥 증감이 바뀌는 거. 알겠죠? 얘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요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극대점. 요는 y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값.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그 지점. 그건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 알겠죠? 요점.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필기체가 이렇게 놨어. 알겠죠?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서 미분 불가능하든가 말든가. 알겠죠? 이건 극소점. 요 점을 극소점이에요. 극소점. 요 점의 y좌표를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점.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점. 알겠죠? 그 점들을 극값이라 극점이라고 본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극점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208번입니다. 208번 가볼게요. fx는 x 3승. 계속 그래프만 그리는 거야. 플러스 6x고 마이너스 15x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그래프의 극값을 구해봐라. 이게 질문이죠. 가보겠습니다. 미분 때리시고요.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입니다. 잘 보세요. 얘는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인수분해 하면요 3의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지? 도함수를 그리면요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 1 됩니다. 이건 도함수고 fx는요 내려서 뿔맛뿔이야. 그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y는 x. 여기 x는 마이너스 5일 때고요. 여기 x가 1일 때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 극값 몇 개 있어요? 극값 2개. 극대 몇 개? 극대 1개. 극소 1개. 그죠? 자, 극대값 구할게. 극대값 뭔데? 요 점의 y좌표. x의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가 극대값. 알겠습니까? 상수 내가 해볼게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125 더하기 25라. 와우. 25라 하면 어떻게 돼? 150 마이너스 굉장히 75 180 32 30 그죠? 극소값은요 F1 얘는 쉽다. 1 넣으면 7 빼기 15 마이너스 8 됐어요? 오케이? 75? 200이구나. 50이구나. 아닌데? 225구나. 이제 마음 급했네요. 220, 100이네, 100. 됐죠? 됐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물론 답을 쓸 때는요, 극대값 100, 극소값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알겠죠? 좀 정확한 표현하면, 뭐 초반전이니까, 정확한 표현하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 극대값 100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야. x가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겁니다. 알겠죠? 성은 알겠니?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극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거 구하는 일도 아니죠. 알겠죠?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 자 이제 극값의 성질이 좀 들어갈 건데 잘 봐봐. 우리가 x는 a에서 함수 fx가 극값을 가지면 존재하면 f'a는 0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봐봐. 극값이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잖아. 그쵸? 그럼 지금 요 함수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봐봐요. 주먹 봐봐. 지금 극값을 갖는데 얘가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 지점이 극값인 거잖아. 그걸 대입하면 극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요걸 도함수 들어가 보면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극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뿔에서 마로 바뀌는 그 지점, 즉 마이너스 5라는 이 지점은요.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x축과의 교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극값이 나오는 요 인도 마찬가지. 1에서 극소가 나왔어. 아, f'는 0이라는 얘기야. 왜? 아니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극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x가 a에서 fx가 극값을 가진다면, 물론 미분 가능하면서 얘기했지만 가진다면 이거 미분에서 a 대입하면 0 된다는 소리야. 왜? 그 a라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도함수가 0이면 극값을 가져.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거짓이에요. 왜냐면 선생님 도함수 0이면 극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치고 냅둔 거야. 봐봐. 여러분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아까 그 문제에서. 그럼 이거 2대입하면 f'가 0이란 말이야. 그죠? x축과 교점이 있긴 한데 요거 밑에서 극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증가하다 멈칫 증가했잖아. 이해됐어요? 즉 요 점을 도함수가 뚫고 지나가면 나오는데 극값이 증가에 바뀌었으니까 뚫고 지나가지 못한 채 튕겨버리면요?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증가하다 멈칫 증가했잖아. 그럼 증가에 바뀐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줘. 그러니까 x가 a에서 극값이 나왔어. 그건 뭐 도함수 0이었겠지. 그 지점에서. 뿔마로 바뀌었거나 맞불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도함수가 0이면 극값 같지? 그거 모르지. 그잖아. 도함수가 0이 그 점에서 얘가 튕겼으면 안 가질 것이고 뚫고 지나갔으면 갔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요 성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극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함수가 0이라고 무조건 극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네가 잘 파악해봐. 있는 점을 따져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극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즉 존재 유무를 파악하려면 뭐 해야 돼?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관계라고 표현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교점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걔가 뚫고 가는 교점이 아니면 튕기는 교점이라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요걸 여러분들 입장으로 편하게 얘기해드리면 교점의 개수를 체크하면 돼요. 개수. 알겠습니까? 개수가 정확히 나오면 그게 중근인지 그냥 근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fx가 3차일 거예요. 3차 함수 주고 야 극값이 존재하는 a의 범위 구해봐. 극값 존재하지 않는 a의 범위 구해봐. 이러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3차면은 일단 봐봐 뭘 해야 돼? 미분을 때려야죠. 이 2차겠죠? 되었습니까? 그럼 2차 함수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지 튕기는지 교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함수가 교점이 없는지 접하는지 튕기는지 두 점인지 확인하려면 뭘 사용하면 되겠어? 판별식인 거죠. 얘가 풀이가 그래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판별식. 이 풀이의 해결식이 될 겁니다. 알겠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동함수가 교점이 2개인 거니까 밑에 그리면 극값이 2개 나오겠죠.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거나 1개에 접하는 교점이니까 밑에 극값이 안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뭐 극값 깔려있는 문제 좀 더 가볼게요. 봐봐. 자, 넘어와서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는 거야. 어디냐면은 자, 다 왔습니다. 조금 힘내세요. 예를 들면 221번이요. 체스가 안 가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게요. 수정했어요. 여러분 됐죠? 봐봐. 네, 이제 지울게요. 오늘은 221번입니다. 오늘 221번. 221번입니다. 자, 방금 설명한 거 좀 더 체크해볼게요. 221번입니다.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6을 갖는다. 밑줄. x는 1에서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6을 갖는다. 밑줄 쫙 치시다. 힌트 2개 그래서 써놔요. 힌트 2개 주는 거죠. 왜 2개일까요? 첫 번째 힌트 뭘까요? 1을 대입하면 6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극대값이 6이니까 그렇죠? f1이 얼마다? 6이다라는 힌트 하나. 맞아? 1,6을 지날 거 아니야 어쨌든. 극대값이 그거니까 그렇죠? 2번 힌트 뭘까요? 시간아 2번 힌트 뭘 것 같아?
x가 1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아니 판별식 아니고 그게 뭐 그게 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뭐가? 1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거기서 도함수 부호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도현아 맞지? 풀고 있지 뭐 쉽다고 풀고 있지 뭐 내 말을 들으러 푼 거 아니야? 쓰고 있었어? 풀고 있었지? 대신 너 풀지 마. 내가 풀 거야. 내 거야. 그 다음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아니 다 했잖아요. 나 정신 없잖아. 그 때문에. 두 개 나왔어, 그렇죠? 요 하나의 문장에 힌트 2개 주는 거야. 2개 잘 받으시고. 그 다음 문제 읽을게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값을 갖는다. 요거는 이제 극소가 얼마인지 안 줬어. 이거 힌트 한 개겠지? 세 번째 힌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거 세 개 대입하면 뭐 a, b, c가 나오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해석 문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극값 존재 유무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해석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사이 문제가 많네요. 자, 61페이지입니다. 딱 그런 계획이 말고 오늘 딱 할 때까지 그냥 풀때 주자. 뭐가요? 보십시오. 231번입니다. 231번입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231번입니다. 231 나와봐, 231. 또만 뭐 제일 끝났어. 231번. 제 표정 큰일 났어. 231번. 자, 231입니다. fx는 내용은 똑같아. 다 별거 없어요. x 3승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입니다. x 3승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극대 극소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알겠죠? 오케이? 가시죠. 얘가 극대 극소가 존재하기 위한 a 범위.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를 체크해봐야 되겠네. 풀이하는 입장으로 보면요,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체크해봐야 되겠네. 미분부터 합시다. 도함수가 몇 차예요? 3x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입니다. 그죠? 도함수 2차네요. 2차가 될 수 있는 게 x축과 교점이 잠깐만 두 개가 있거나 접하거나 없을 수 있는데, 그죠? 자, 이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도함수 그래프니까 극값 존재하려면 첫 번째 거야 돼, 두 번째 거야 돼, 세 번째 거야 돼. 밑에서 극값이 있으면 몇 번이? 첫 번째 거. 그죠? 도함수가 이래야 내려서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로 해서 극값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도함수가 이거면 한번 그려줄게요. 도함수가 이거면 증가하다 멈칫 증가하고. 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슉 증가하면 돼, 이렇게. 대충. 알겠습니까? 증가만 하잖아. 알겠죠? 이렇게 생겨야 되라는 거죠. 그럼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차피 극값 존재 유무는 두 가지로 구분돼. 이렇게 이쪽이 극값이 없는 라인, 판별식을 얘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극값 없으면 이래야 되겠죠. 극값 존재하려면요,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밖에 분리가 안 돼요. 이렇게 엮일 일이 없잖아. 이 극값 존재 유무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아니면 이쪽 가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이는 얘가 되겠죠. 풀면 판별 쓰면요, 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3a가 너보다 크다. 풀면 되겠죠. a는 묶어서 a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뭐 답은 잘 구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봐봐. 야, 요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a의 범위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풀어서 이 라인에 타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 되겠죠. 알겠습니까? 답의 범위가 a는 0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은 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네들이 이런 식의 멘트를 합니다. 236번 봐봐요. 자, 이런 라인 문제들인데 236 봐봐. 그 뭐라 적혔어? 3차 함수 fx가 갑자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함수 존재 조건 기억나요? 이게 오래됐는데, 고1 때 배웠는데 기억나요? 혹시 그때 암기 잘한 친구는 그냥 딱 붙어있는 멘트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역함수 존재 조건. 여러분 원의 접선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옹경호 있니? 접선 뭐야? 원에 접하면 뭐야? 이원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성질. 기억나는 거 없어? 수연아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고상 안 하셨고. 그래. 지나서 야 원에 접선. 예? D는 알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야 이거 붙어있는 말들이 있어요. 원에 접선. D는 아니지. D가 뭔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죠. 접선 특징이잖아. 아니 상식이지. 알겠습니까? 얘도 약간 그런 건데 역함수 존재효과 이러면 탁 물어봐봐. 지나가는 선배들 자꾸 알겠습니까? 물어봐봐. 걔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이게. 알겠죠? 1대1 대응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뭐 잠깐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옛날 추억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옛날에 함수 이렇게 배웠잖아요. 1, 2, 3, 4 1, 2, 4를 배웠어. 1이 1을 찍고 2가 1을 찍고 3이 2를 찍고 4가 3을 찍고 이게 함수가 됩니다. 그죠?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씩 공역을 찍으면 되거든. 알겠죠? 역함수라는 게 여러분 거꾸로 함수를 보는 건데 거꾸로 보잖아요? 1이 2개를 찍었어. 이게 함수가 안 돼요. 왜?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역으로 보면 함수가 안 되거든. 이렇게 보면 함수가 되는데 알겠습니까? 역으로 보는 게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같은 걸 찍으면 안 돼. 서로 다른 걸 찍고 있어요. 다. 이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도 함수로 인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봐도 함수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거꾸로 보는 게 역함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돼. 이건 이제 그 아기 때 배웠던,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얘기가 알겠죠? 지금 우리가 그래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은요. 봐봐. 2차 함수는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쌤 왜죠? 야 하나의 y를 2개의 x가 찍었잖아 지금 이게 2개 찍은 거야.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되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이게 증가만 해야 돼. 1대1 대응이에요. 오케이? 감소만 해야 돼. 1대1 대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2차 함수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요. 극소값 존재하죠. 극값이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왜? 증가하다 감소하면 그 자식을 찍은 x가 2개 나온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감소하다 증가하면 y를 탁 꺼버리면 2개 나오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는 말이죠. 즉 얘네들이 이런 식의 멘트를 씁니다. 이 문제 풀이는 되게 쉬운데 말장난을 치는 거야 이제. 알겠죠? 말장난 어떻게 치냐? 자, 거기 적혀있어. 다 적혀있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라 라고 문제를 내면 쉬운데 왜? 아니 선생님 3차가 미분대로 2차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극값을 안 가지니까. 이해됐죠? 그죠? 교점이 한 개거나 없으면 극값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멘트를 이렇게 안 하고 이 자식이 지금처럼 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갑자기 생각할게. A의 범위를 구해 그 말이야. 그 말은 야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할 그 말이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역함수 극값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말로만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이게 뭔 소리야? 모든 실수에서 증가만 해야 돼요. 극값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혹은 감소함수가 되기 위한. 마찬가지 얘기죠? 감소만 해야 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극값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쓸게요. 이거 옛날 정모에서 때 봤죠? 얘가 만족되기 위한.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증가함수라는 표현입니다. x가 커지면 y도 커져. 그게 증가함수라는 얘기야. 이미지수 x1, x1과 x2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기 위한. 그게 이 말이야. 그게 이 말이야 지금. 알겠습니까? 이게 함수 표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는 거야. 1대1 대응도 표현이 있어. 봐봐. 다 본 적 있어. 경우의 수에서.
이게 1대1 대응소리야.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돼 이 말이죠. 같은 y를 두 놈을 찍으면 안 돼 이 말이잖아. 그때 없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감소는 이제 부동 반대로 있겠지. 오케이? 예. 이런 식의 모든 표현이 싹 다 뭐야? 극값 존재하지 않을 A의 범위 구해 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좀 이렇게 이런 뭐 다양한 표현을 당하지 마시고 알겠죠? 다 같은 얘기니까 싹 다 극값 없어야 돼 이 말이야. 어차피 3차 함수 줄 거야. 그럼 그 미분 때려서 2차 함수가 축과 접하거나 교점이 없으면 돼 라는 얘기인 거죠. 편배시험보다 작과 같으면 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유형이 여기 파트입니다. 이해되겠나요? 알겠죠? 다양한 표현들은요 체킹을 하면서 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되니까 그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갔네요. 188번부터 188부터 여기 가운데 여러분 그 53페이지는 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야.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하고 이거 정리하고 들어갈 거야. 알겠죠? 이거 나중에 모함사를 끝내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합시다. 알겠죠? 그래프 얘기 잡아놓고 나서 합시다. 하나의 유형이라서. 241번까지네요. 문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사이에 한 페이지 빼시고 이렇게. 거기에 지금 선생님 혹시라도 아직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문제 몇 개 빼드릴게요. 뭐냐면 체크 정리나. 그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줄 거야. 내가 풀 문제 체크할게요. 내가 풀 게 뭐냐면 아직 선생님 문제를 많이 보여드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를 빼드리겠습니다. 219번. 다음 체크 많이 나. 다음 시간에 내가 풀 거야. 이건 어차피 설명이 필요한 얘기야. 그 다음에 229번, 230번. 물론 다음 시간에 풀이에 대한 질문도 받겠지만 요 세 개는 아예 하지 마세요. 요거는 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좀 고정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고생되었습니다.